이번 영상은 정말 많은 시민의 관심을 받았던 이른바 구하라법 해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고 구하라 씨의 생전 가수 활동은 잘 모르셨어도 이분의 어머님이 수십 년 만에 나타나 상속을 요구했었던 사건은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상속법이 이래도 되느냐 정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일으킨 이슈였는데 지난 2024년 8월 28일 소위 구하라법, 즉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법은 그대로 시행될 텐데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차례로 설명드립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매우 중요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구하라법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사망해서 부모님이 사망한 자식의 상속인이 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하라법으로 그 형제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젊은 나이에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A는 배우자와 자녀도 없어서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이혼한 부모님이 됩니다. 그런데 A가 아주 어렸을 때 A의 아버지는 A와 A의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경우 A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아버지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 즉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주혈점은 이 의사표시는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이나 녹음 유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구하라법은 돌아가신 분의 부모가 상속인이 될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면서 자식 중에 한 명을 지정해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구하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A가 미처 유언을 남기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A의 공동상속인은 어머니와 오래전에 A를 버린 아버지가 됩니다. 그럼 A의 어머니는 A의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즉 이 경우에는 A의 어머니가 A의 사망사실 안 날이 되겠죠. 이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A의 아버지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A의 어머니가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A보다 A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겠죠. A가 유언도 없이 사망하고 A의 유일한 직계 존속이 A의 아버지라면 A의 재산은 아버지가 단독 상속하는데 이때 이 상속을 막을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A의 아버지가 상속권이 상실되면 A의 형제가 다음 상속인이 되겠죠. 그래서 A의 아버지의 상속권이 상실되면 상속권이 될 사람, 즉 A의 형제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A의 부모님 두 분이 모두 A를 버렸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A의 형제는 두 분 부모님 모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다 상속권이 박탈되든가? 그것은 또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나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서 상속권 상실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한데 A의 아버지가 내연녀와 살림을 차린 후에 가정을 벌여서 A는 성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에게서 부양을 못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A의 아버지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A의 아버지가 가정을 벌이기 전에 A에게 증여한 재산이 고스란히 A의 상속 재산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A의 아버지가 A를 부양하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의문이긴 합니다. 이런 사안이 있을 수 있기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심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구하라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이 구하라법으로 10년 전에 있었던 상속사건도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정민법 자체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인데 소위 말하는 구하라법, 즉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 조항인 제1004조의 2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돌아가셨지만 피상속인의 부모가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사유가 2025년 1월 31일 이전에 있었어도 구하라법 적용됩니다. 그런데 상속권 상실 청구는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피상속인인 A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면 A의 어머니는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A가 2024년 4월 30일에 사망했다면 2024년 10월 30일까지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죠. 규정 시행일 전에 상속권 상실 청구 기간이 지나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개정법은 이 법의 시행일인
2025년 1월 31일부터 6월 안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회에서 이 조항을 잘못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1월 31일부터 6개월은 2025년 7월 31일이죠. 그런데 상속권 상실 조항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5년 7월 30일 이전 어느 시점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상속권 상실 청구 조항은 시행 중이니까요. 결국 피상속인이 2024년 4월 25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이전 사망한 사안이라면 일단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놓고 규정 시행일 이후에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피상속인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돌아가신 사안만 구하라법 적용을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해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구하라법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법입니다.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자녀에게 상속인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으며 그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모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전체 상속 사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하라법이 부모를 모시지 않은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류분 상실 선고 제도가 민법에 들어올 예정이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인 상속권 상실 제도가 입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변의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